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분이나 2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새로운 수면 주기는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 김수윤입니다. 날이 무척이나 더워진 요즘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아침에 잠이 덜 깨고 몽롱한 기분도 더 오래 가는데요. 일어날 시간인데도 자꾸만 10분만 더 하면서 늦장을 피우는 분도 계시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달라지면 우리의 하루 그리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쉬운 것들이지만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1번, 미루지 않고 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사실 잠자고 일어나는 수면 시간이 매일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요즘처럼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도 있고 TV를 보다가 늦게 주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식을 먹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피곤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알람이 울리면 다시 조금만 더 자야지 하고 알람을 끄고 눕지는 않으시나요? 이때 이제 잠이 좀 매우 잘 오잖아요. 왜냐하면 뇌는 완벽하게 이제 잠에서 깬 게 아니니까 정말 잠시 잘 때 잠이 잘 오는데 이때 자면 10분, 20분 뒤에 다시 일어날 때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한 사이클이 90분에서 120분 정도인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번갈아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처음에는 비렘 수면 주기에서 얕은 수면, 중간 수면, 깊은 수면이 나타나고 그 뒤에 얕은 수면인 렘 수면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하나의 수면 주기를 마치면 다시 새로운 수면 주기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런 주기가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되고 렘 수면 단계일 때 깨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 일어나야 덜 피곤합니다. 우리가 알람 소리를 듣고 알람을 끄고 나서 다시 잠에 들면 그 이전 수면 주기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수면 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분이나 2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새로운 수면 주기는 중간에 갑자기 끊어지게 되는 거죠. 수면 주기가 중간에 끊어지면 수면 관성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피곤하고 어지러운 상태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자게 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상쾌하시던가요? 오히려 더 피곤하죠. 약속이나 회사에 늦는 불안감, 하루를 늦게 시작하니 하루 일은 자꾸 늦어만 지고 그리고 늦게 일어났으니 밤에는 그만큼 또 잠이 오지 않게 되겠죠. 수면 사이클이 자꾸만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제발 바로 일어나셔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자고 일어나서 쭉 기지개를 켜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아이들이나 동물들이 잠을 깰 때 혹시 보셨어요? 두 팔을 쭉 펴고 몸을 쭉 늘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오랜 기간 서서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특정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근육들을 계속해서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베개를 높게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분들은 목이나 어깨 같은 쪽 근육들이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긴장들이 계속되면 근육이나 관절에 불편함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칭을 쭉 해주면 이런 근육들이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근육이나 관절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은 근육 섬유를 늘리는 과정에서 근육 내의 혈관들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극으로 혈관들이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의 확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더 잘 되게 돼요.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로의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뇌 기능도 개선되고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스트레칭은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동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깬 후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목과 발목 같은 데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팔꿈치와 무릎 같은 데를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후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되면 이제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완벽히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는 목이나 어깨, 허리를 살짝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데 몸의 각 부분마다 10초 정도씩만 하셔도 2, 3분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침대에서 일어나셨으면 주변 환경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 바로 침구를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마무리한 일이 됨으로써 완성했다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면 다시 눕고 싶은 유혹이 줄어들게 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과 동시에 다시 잠에 들고 싶은 행동을 막아줄 거예요. 바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만들어주는 거죠. 동시에 커튼을 걷어내서 밝은 빛을 들어오게 해주세요. 밝은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잠을 쫓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수면에 들기까지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상황에서 생산이 증가되고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데요. 반대로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주고 우리가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빛의 영향은 뇌에서 시계 역할을 하는 시신경 교차상에게 자극을 주는데요. 이 SCN이란 뇌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신경과 호르몬 활동, 인간의 24시간 주기 같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어나서 눈앞의 빛을 밝게 하면 이 빛은 눈의 망막을 통해서 SCN에 도달을 하고 이 SCN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활성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이는 우리 뇌를 자연스럽게 깨우고 활동 에너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방 밖으로 나가야겠죠? 방 밖으로 나가서 양치를 한 이후에 물을 마시면 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 침 분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특히 코를 골거나 입을 벌리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더 심하실 텐데요. 침은 입 안에서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 분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세균이 더욱더 잘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한번 헹궈서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밤에 우리 입속에서 번식했던 세균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별탈이 없었던 이유는 세균은 그대로 먹어도 이제 위산에서 살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살균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입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도 있으시죠? 자는 동안 세균들이 입안에서 여러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발생하는 이 화합물들이 입냄새를 유난히 더 많이 나게 합니다. 특히나 침이 마르게 되면서 입냄새가 특히 더 심하게 많이 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씻어주면 이런 냄새 또한 더 감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잠을 자면서도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몸속에서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여러 세포가 적절하게 계속 몸속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수분은 필수적이죠. 개인 차이는 있지만 하룻밤 동안에만 호흡이나 소화, 땀 분비 등으로 약 0.3에서 0.5리터 정도의 수분을 몸속에서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줘야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몸 전체의 물 분량도 약 5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더욱 자주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 잔 대략 이제 250에서 50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의 상태나 활동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뜨거운 물은 또 이제 뭐 구강이나 목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실온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대신에 이제 모닝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자극적인 것보다는 물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카페인이 우리 두뇌를 깨우는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커피부터 드시면 위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빈속에 커피를 드시면 이제 속쓰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는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아침에 드시면 체내 수분을 더 부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물을 먼저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기호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5번째, 이제는 아침 식사를 하실 순서죠.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 이렇게 씹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활동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라고 해서 꼭 거창하게 밥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의 뇌와 위장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빈속에 하는 첫 식사이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몸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드시는지는 달라질 수 있겠죠.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고 소화기에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선에서 원하는 대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당이 높으신 분들은 연두부나 계란, 그릭 요거트 같은 혈당에 영향이 적은 음식도 괜찮고요.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누룽지나 오트밀죽, 부드러운 찐감자, 단호박 같은 소화가 쉬우면서도 우리 몸에 쉽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도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오늘이 시작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오늘 무엇을 할지 꼭 해야 할 일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미리 계획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할 일들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면서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한밤중에 뇌졸중으로 언어장애나 전신의 운동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 없이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미국 노인의학학회에서 최근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1993년에서 98년 사이에 여성 건강계획 프로그램에 등록된 16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26년간 추적 관찰해서 이들의 긍정적 사고 수준과 수명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결과 가장 긍정적인 상위 25%의 여성은 하위 25%의 여성보다 90세가 될 확률이 10%나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성인의 평균 기대 수명인 80세를 훌쩍 넘는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 걱정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아져서 빠르게 사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연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 습관들 기억하시나요? 제 시간에 일어나기, 스트레칭하기, 주변 환경 정리하기, 물량 치우 물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아침 먹고 하루를 계획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 꼭 실천해 보시고요.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은 아침 습관은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더욱더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